우리 샤워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면 비누질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샤워 끝내고 물 다 닦고 나오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기름이 있을 때 거품이 몇 초 내에 이걸 감쌀 수 있는지 연구를 하니까 10초면 끝이에요. 샤워하실 때 거품은 딱 10초. 야. 문제는 피부 노화가 단순히 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피부에도 염증이 생기면 변신의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로도 가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와. 100세까지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치매 안 걸리고 하고 싶으면 그 두 개만 입증돼 있어요. 김철증의 이름은 낫는다. 의학 전문기자 김철증입니다. 이 더운 날씨 내리쬐는 햇볕 아래 서 있다 보면 내 피부 괜찮은가 싶을 때 많으시죠? 그런데 피부 상태는 단순히 외적인 부분을 넘어 전신 그리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항노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시죠. 정진호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에서 피부과 환자 진료를 몇 년 하셨죠? 저는 인턴서부터 하면 딱 40년 하고 정년 퇴직했고요. 지금은 이제 환자 진료 안 하시고 피부 관련 제품을 이제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사실 현직에 있을 때 피부 노화 연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 많이 만들고 새로 발견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그냥 논문 형태로만 있지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정말로 좋은 화장품도 만들고 신약도 개발하자. 그래서 벤처 회사를 하나 창업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이제 그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막 피부가 이제 막 뜨겁게 달아오르잖아요. 이게 막 기온이 올라갔을 때 피부에 주는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우리 피부의 온도가 보통은 31도 정도인데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우리 얼굴에 있는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10%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피부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드름, 지루습진 이런 게 여름철에 굉장히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곳곳이 습해지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돼가지고 세균성 피부질환이라든가 무좀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극이 돼서 자극성 피부염도 많이 생기고요. 또 세 번째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건데 열로화라는 게 생겨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피부 온도가 햇빛에 나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를 했거든요. 피부 온도가 31도일 때 가장 우리 피부는 건강한데 밖에 나가면 금방 햇빛이 좋은 날은 10분 이내에 40도까지 올라갑니다. 햇빛 속에는 자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적외선이라고 하는 열선이 있어가지고 그 열선이 피부에 흡수돼서 열로 바뀌어가지고 피부 온도를 네, 열 자극이 피부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고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작용을 해서 피부를 노화시킨다. 안티에이징 그 피부 시술은 이 안에다 60도 이상의 열을 주는 거잖아요. 또 피부가 40도가 되면은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1도 화상 입은 분의 피부를 보면 반듯반듯해지거든요. 그러면 화상을 입었으니까 피부 안에 손상이 나니까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콜라겐 같은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응용하는 것이 이제 써마지든 그런 온도를 높이는 건데 저희 피부 온도는 31도일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세팅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렇게 돼 있고요. 피부 온도가 자꾸 반복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열 자극이 활성산소도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해서 그것이 반복되면은 피부 노화, 열 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도 생기고 적외선에 의한 열 노화도 생기는데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는 선크림 바르고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외선에 의한 광노화는 적외선 차단제는 아직 없거든요. 햇빛을 차단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가 늙는데 80%는 자외선 때문에 늙고 20%는 적외선 때문에 늙어요. 그러니까 8대 2의 비율로 광노화와 연로화다. 뭐 하여튼 그런 연로화나 광노화가 아니더라도 나이 들면은 피부가 늙어 보이는 거잖아요. 일단 나이 들어서는 왜 늙어 보이는 거예요? 피부 노화를 빨리 일으키게 하는 9가지 원인. 제가 그걸 가속 피부 노화 원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산소를 사용하는데 제 몸에 들어온 산소 중에 2%인지 3%는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그게 주위에 있는 분자를 공격을 해가지고 전자를 하나 뺏어오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뺏긴 분자가 산화적 손상이 되고 그러면 세포는 점점 손상이 축적이 돼서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열자극, 또 피부 건조, 피부 염증, 대기 오염 물질, 흡연 뭐 이런 것들이 피부를 늙게 만드는 가속 피부 노화. 이거를 피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실 행하시면은 친구보다 10년, 15년 젊게 보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 활성산소를 그러면 생산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살아가면서 대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꾸준히 조금씩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운동을 하거나 자외선을 받거나 열자극을 받거나 또 담배를 피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그러면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만들어져서 피부가 더 노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그 활성산소 줄이는데 좋은 뭐 음식 같은 건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어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E, 뭐 비타민 B3 이런 물질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어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들, 견과류들, 그다음에 지중해 식단, 또 우리나라 음식도 되게 채소 위주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식단이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피부 노화의 주범이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문제는 피부 노화가 단순히 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피부는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경계해 주어주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장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분비 기관입니다. 피부가 호르몬을 만들어요. 피부에서요? 네,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러운 외부 환경과 접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던 어떤 자극을 받던 피부가 그걸 제일 처음 인지해가지고 혈액 내로 흘러나가게 해서 우리 몸 전신에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젊고 피부가 건강해야 그런 역할을 하는데 피부가 늙고 병들면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피부가 인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도 못 만들게 되고 신경활성 물질도 만들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또 하나 문제는 평소 젊고 건강한 피부에서는 안 만들던 물질을 병들고 노화되면 만들게 돼서 건강을 나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피곤한 날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피부에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샤워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면 제가 들어갈 때 누가 비누질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들어가서 옷 다 벗고 샤워 끝내고 물 다 닦고 나오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피부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이잖아요. 그 보호 기능의 99.9%를 하는 것이 피부 제일 겉에 있는 각질층이라는 겁니다. 그 각질층을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곧 죽어서 떨어져 나갈 각질 세포가 납작하게 3, 40층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벽돌처럼.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고기를
기름 성분이 그걸 채우고 있어요. 마치 벽돌담의 시멘트처럼. 그래서 그 기름 성분의 주성분이 뭐냐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분자 비율로 1대 1대 1.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건데 지질 말고 당 성분이 거기도 중요하다. 그걸 제가 ABH 당이라고 불렀는데 ABH 당 그 두 개가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그게 잘 보존돼야 피부가 튼튼한데 때를 밀면 돌돌돌돌돌 말리죠. 밀려 나오잖아요. 그게 각질 세포가 돌돌돌돌 밀려 나오는 거예요. 40층이 있어야 될 게 20층이 돌돌돌돌 밀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밀면 설거지 할 때 기름기가 많은 접시를 퐁퐁이나 이런 거품을 하면 뽀득뽀득해지잖아요. 거품이 기름기를 다 빼서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기 이 거품을 하면 여기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기를 싹 빼서 그러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죠.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밖에서 자극 물질이 쉽게 들어오고 알레르기 물질이 쉽게 들어와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수분이 망가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져요. 염증이 생기고 수분이 일어서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가 알아요. 건조해졌네. 내 피부 장벽이 망가졌네. 이거를 다시 수리해야 되겠다. 피부 세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더 만들게 하는데 좋은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피부가 만든 물질은 부작용으로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욕을 잘못하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서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비누는 피부에 붙어 있는 균이나 먼지나 기름기나 뭐 이런 걸 닦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물질은 두 종류예요. 수용성이거나 지용성이거나. 수용성은 흐르는 물로 닦이면 다 닦여요. 기름기 있는 유분 성분, 그건 찐덕찐덕해서 붙어 있으면 물로 안 닦인다는 거죠. 그러면 거품을 내요. 그래서 거품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물과 기름 사이를 뛰어들어가서 기름 성분은 거품 안에 위치하게 되고 흐르는 물로 거품을 씻어내면 거품과 거품 안에 있는 균이나 지용성 물질은 싹 씻겨져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기름이 있을 때 거품이 몇 초 내에 이걸 감쌀 수 있는지 연구를 하니까 10초면 끝이에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 거품은 딱 10초. 이야, 10초. 샴푸도 10초. 20초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각질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질 성분을 빼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때도 밀지 말라요. 때는 절대로 밀면 안 되죠. 저는 피부과를 한 이후에 35년 동안 때 한 번도 안 밀었어요. 각질층은 가능하면 두껍게. 40층을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네. 그러면 막 크게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 그냥 물로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땀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나서는 몸은 흐르는 물로만 닦고 머리는 피지 분비가 워낙 제가 많은 그래서 샴푸만 10초. 아까 교수님이 이제 이게 피부가 뇌하고도 이렇게 교감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가 각질층을 새로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제가 아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 물질이 그런 작용도 하지만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다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부가 다 가려운 이유가 피부 장벽이 많이 노화 때문에 안 만들어지고 그게 염증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피부에서 만들어진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피부에만 있지 않고 주위에 있는 혈액내로 흘러 들어가요. 어휴. 피부에도 염증이 생기면 피부 노화가 촉진이 되고요. 전신의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로도 가서 뇌의 해마라는 데에 작용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와. 이런 대규모 임상 연구가 최근에 발표된 게 있는데 피부가 건조한 사람 몇백 명을 모아서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 보습 크림을 바르게 하고 한쪽은 바르든 말든 알아서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보습제를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은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를 재보니까 안 바른 군에서는 혈액 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고요.
보습제를 바르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농도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뇌의 인지 기능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보습제를 안 바른 군에서는 인지 기능이 나빠진 나빠지고 상태고. 보습제를 바른 군에서는 인지 기능이 거의 안 나빠지더라. 그래서 보습제가 중요하고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건조해지지 않으면 피부 유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안 만들어져서 뇌의 기능도 안 나빠지더라. 보습제가 뇌 영양제라는 얘기예요. 보습제는 네, 뇌 보호제. 영양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은 요 원 핑거 팁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꽉 짜게 바르면 500mg쯤 됩니다. 0.5g. 요걸로 손바닥 두 넓이를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르시는 분은 힘드실 거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발랐나? 할 정도로 많이 바르시는 게 좋고 하루에 2번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하루에 2번. 눈은 필수고 내 피부가 건조해다 가렵다 그러면 하루 4번. 보습제도 사람마다 좀 다른 걸 써야 되나요? 보습제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습 크림을 사야 돼요. 그 3가지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하나는 약산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이에요. pH 5 내지 5.5의 약산성. 약산성일 때 각질세포의 성장과 분화가 잘 돼요. 그래서 각질세포가 3, 4시층이 잘 만들어진다고. 근데 알카리성을 바르거나 피부가 알카리화되면 각질세포를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약산성 보습크림인지 확인하고 사야 되고요. 지질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분자 비율로 1대 1대 1로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사람 피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3번째는 ABH 당. 없어지면은 피부 장벽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ABH 당을 증가시키는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처음 알게 된 그런 사실이고 그 특허도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 있어요. 아직은. 이게 3가지가 제일 좋고 만약 3가지가 다 만족 못하면 최소한 2가지.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햇빛도 많이 받으면 화상 입잖아요. 화상이라는 게 피부의 염증이거든요. 건조해서 생기는 염증이랑 화상에서 생기는 염증이랑 동일한 염증입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물을 생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많이 했어요. 생쥐한테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서 염증이 유발하는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액 내로 흘러 들어와서 생쥐의 해마에 작용을 해서 해마에서 신경을 못 만들게 해서 생쥐의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을 엄청 떨어뜨리고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 머리를 나쁘게 한다 하는 거가 요즘에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 논문 이후에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외선은 철저히 피하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는 뇌 보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외선을 맞아야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줄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보건기구가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은 1급 발암 물질이니까 철저히 차단하고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하루 하나 또는 일주일에 2알 정도 복용해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 오는 날에도 발라야 되나요? 네.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 A는 먹구름을 뚫고 우리 피부에 도달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교수님 뭐 철저하게 자외선 관리하는데 서울대병원 40년 피부과 교수님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만 닦고 보습크림 바르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출근할 땐 양산 쓰고 자외선 차단제도 2-3시간마다 덧발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또 한번 발라주고 저녁에는 거품을 내서 10초간 하고 전신에 보습제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른 거는 그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약산성 세정제로 거품을 내서 10초, 15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제거하려고 이중생활하고 오래 거품을 하면 피부 장벽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보통 화장품이 막 종류가 엄청 많은데 화장품 많이 판매하려는 상술입니다.
화장품은 자기가 바르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보습을 하려고 하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유효 성분이 들어간 보습크림 하나 바르면 돼요. 그 유효 성분을 로션 형태의 제형에 녹였느냐 아니면 크림 형태의 제형에 녹였느냐 그 제형의 문제지 그게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은 동일하면은 그걸 다 바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에 이 보습크림 하나만 바르고 주름을 개선하도록 제가 만든 크림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더, 그 두 개만 바르고. 요즘 보통 피부과 가면은 무슨 필링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필링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술은 참다 내가 미용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럴 때 한두 번 하는 거는 저도 권해요. 근데 이렇게 이쁘고 젊고 아름다운데 그거 조금 더 이쁘고 또 조금 더 젊어지려고 또 노화되는 걸 예방하려고 미리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100세까지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치매 안 걸리고 하고 싶으면 운동 열심히 하시고 피부 장벽 보호하고 그 두 개만 입증돼 있어요. 웰 에이징 시대가 찾아오면서 항노화, 영노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은데요.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인지 기능이 나빠지지 않고 기억력도 좋고 스스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부가 젊고 건강해야 특히 뇌 기능 이런 것이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외선 철저히 차단하시고 피부 온도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면 100세까지 튼튼하게 스마트하게 사실 수 있다. 그게 다 피부 덕이다. 너무 좋습니다. 저 오늘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야겠구나. 그리고 비누 거품은 10초. 양사.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면 낫는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정진호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